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털보 의사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관한 특별하고 정확한 지식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의학적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통풍에 대한 오해는 아무리 바로잡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통풍은 단순히 관절에 아픔을 주는 병이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사를 결정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단히 요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풍은 수명이 단축되는 병입니다. 통풍은 신장과 심장, 뇌를 망가뜨립니다. 통풍은 약만 잘 먹으면 됩니다. 통풍에 대해서는 가짜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시고 안 바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의 핵심은요, 요산이 농도가 높아서 체내에 요산 결정으로 축적되어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의 세포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그렇지만 이 요산이 관절의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대사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물질이지만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풍은 단순히 관절의 통증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시면요, 신장과 심장 그리고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들 기관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뇌졸중, 심근경색, 신부전 같은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풍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예죠. 예전에는 통풍을요, 수명과 관계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풍이 수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 내과 선생님들도 그 점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과학적, 의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통풍은 요산이 높은 병이 아니고 요산 결정이 우리 몸의 조직에 축적되는 병입니다. 요산이 높아도 통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산 결정이 조직에 축적되는 것이 통풍이기 때문에 요산 결정이 조직에서 다 나오면 이 사람은 통풍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요산이 높아도 통풍이라고 하지 않고 고요산 혈증, 요산이 높은 상태, 그렇지만 통풍은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히 맞는 개념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통풍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통풍은 대부분 음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통풍의 치료는 약물이 거의 다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95% 정도 약이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약은 요산 수치를 낮추고요, 통증을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의료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료를 보고 적합한 약물을 꾸준히 치료받고 복용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약을 드시게 되면 평생 통풍이 오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제발 통풍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망이 간절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통풍만 없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뭘 음식을 조금만 더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어디 여행을 가도 문제가 생기고, 뭐 어디 걸어가려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가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통풍 때문에 무서워서 하질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통풍이 평생 안 온다고 하면 정말 이거보다 더 희소식이 없죠. 그 약을 복용하는 기간과 그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통풍에 대한 가짜 정보 정말 너무 많죠. 통풍에 관해서 잘못된 내용은 정말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못된 내용은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내용이 통풍을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5%? 95%가 음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도 과거에 환자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음식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풍은 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병이고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통풍의 치료에서 한 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음식을 그렇게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 과장된 것이죠. 음식이 그렇게까지 과장될 필요는 없는데 왜 과장됐냐?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예전에 통풍에 관한, 그러니까 통풍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요산을 낮추는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음식이 통풍 치료에, 통풍의 근본적인 치료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계속 오는 게 아닌가 하고요. 요산을 낮추는 약이 처음 발견된 게 196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통풍을 치료할 때 장기적인 치료는 음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음식에 관한 내용이 너무너무 강조되고 심지어 약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통풍은 음식과 관련이 있지만 조금만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통풍의 원인이 음식이 주가 아니고요. 요산이 높아지는 그런 병적인 상태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 없이 요산이 이미 높아지는 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도 음식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만으로 통풍을 고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 외에도 통풍약이 해롭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래 먹으면 안 된다, 콩팥에 나쁘다, 간에 나쁘다, 몸에 어딘가 안 좋겠지, 오래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 많은데요. 통풍을 방치하는 것이 정말 몸에 너무너무 해롭고 약의 부작용은 정말 미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통풍은 방치할 경우에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풍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통풍이 있었습니다. 통풍 환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제가 통풍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출판사에서는 책이 나오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6개월짜리 책은요, 굉장히 급하게 만드는 책이고 보통 정상적인 과정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통풍책이 내년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이전까지는 저의 영상을 통풍의 어떤 그 기준점 내지는 통풍 환자들의 등대 아니면 통풍 환자들의 어떤 길잡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통풍 얘기를 그냥 제가 걸렸었다고 대충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통풍 관련 논문만 100편도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풍에 관해서 자료도 많이 찾아봤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다 사실입니다. 음식과 별로 관계없고 약이 중요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런 내용들 다 사실입니다. 통풍에 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었다면 오늘 꼭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